오늘은 이제 몸이 틀어지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 먼저 제가 그려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척추 망곡선에 이런 식으로 좀 선을 좀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꼬리뼈 밑에까지 그려주고요. 앞쪽 면도 자, 꼬리뼈에서부터 연결해서 무릎 바로 위에 쪽으로 하나 더 있지 않을까 해서 긋는 편입니다. 얘네는 임시적으로 밑에 쪽 선은 임시적으로 그은 선이라 치더라도 목이랑 허리 쪽을 연결해서 이 점을 연결해서 그어서 보면은 얼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꿈치로 떨어지고 위쪽으로는 정수리로 뻗어 나간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수직선 우리 측면 중앙부에다 딱 그어줄게요. 그래서 수직으로 하강하는 힘, 이 아이가 바로 중력. 우리는 중력 위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앞에 제가 이제 점 찍어 놓은 부분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 놓은 이 선이 사선 상승 힘. 그래서 저는 이 힘이 바로 중력에 저항하는 저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력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앞과 뒤에 차이가 있어요. 뒤쪽에 골격이 더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골격 밀집도가 높고요. 그래서 뒤쪽에 골격의 연결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끊김이 없고 앞쪽은 골격이 끊깁니다. 목에서 끊기고 갈비뼈, 우리 배에서 끊기고 자,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앞쪽보다는 거의 뒤쪽에 가깝게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배 밑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발등 사이까지는 거의 골격으로 해봐야 무릎뼈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갈비뼈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얘를 잡아줄 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골이라는 아이가 우리 갈비뼈 앞쪽 중심에 붙어 있죠. 넥타이 모양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네는 흉골, 늑골의 전면 중심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 슬개골, 무릎뼈가 있는데 우리 다리 접을 때 앞으로 접죠? 뒤로 접으시는 분들 없죠? 간혹 있긴 있어요. 이제 운동하실 때 꼭 뒤로 밀어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슬개골, 무릎뼈는 대퇴골 전면 하부, 우리 허벅지뼈 가장 밑에 부분 그 중심을 받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점과 밑에 점에는 이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뼈가 있는데 우리 복부 쪽에는 뼈가 없어요. 여기는 살이랑 근육밖에 없습니다. 내장 뭐 이런 애들이랑 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죠. 그래서 아마도 근육이 이것을 대신해 줄 것이고 위치랑 모양으로 봤을 때 좀 더 공통성이 높은 근육을 찾아보자면 바로 복직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복직근은 우리 복부가 앞으로 돌출되는 거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면으로 갈게요.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 오른쪽. 그리고 수직 하강 힘, 중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슴에 살짝, 중심에서 살짝 왼쪽으로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아이죠. 피를 뿜어주면서 계속해서 우리 몸 갈비뼈 안쪽에서 진동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위치가 왼쪽이다 보니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는 이 힘에 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왜곡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척추가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떨어지는 이 중력이라는 힘을 효과적으로 흘려내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망곡이 60도라고 하는데 이 60도라는 각도가 그 외부 힘에 저항할 때 가장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저항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척추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길에 가깝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척추의 심장과 가까운 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 심장부의 척추가 오른쪽으로 밀리다 보니
머리 아랫부분이 비게 되는 거예요. 텅 비게 돼서 이게 보상작용입니다. 기대기 더 좋은 쪽으로 머리가 기울어져요. 갈비뼈의 경우에도 척추가 뒤에서 앞으로 막 미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척추가 앞으로 미니까 앞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흉골이 아마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하지만 그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장한테 또 오른쪽으로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뒤에서 밀고 심장이 앞에서 미니까 그 갈 곳이 없으니까 밑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오른쪽 갈비뼈가 좀 더 좁고 그 길쭉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오른쪽 갈비뼈가 그 밑으로 끌어내리다 보니 왼쪽 갈비뼈는 더 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갈비뼈에 붙어 있는 또 하나의 뼈가 있죠. 날개뼈. 날개뼈도 당연히 왼쪽은 들리고 오른쪽은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갈비뼈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 갈비뼈 윗면을 타고 살짝 더 앞으로 오겠죠. 그 왼쪽 같은 경우는 갈비뼈가 넓어지니까 오히려 뒤로 젖혀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마도 회전근개 손상은 오른쪽이 더 잘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잘 안 들어지니까. 그리고 하지로 가보면 아유 칸이 없네요. 골반까지만 그릴게요. 골반 같은 경우 이제 천추로 떨어지는 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왼쪽 골반이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이 열리는 골반이 앞으로 더 많이 엎어진다고 이미 전 영상에서 설명을 제가 좀 자세히 드렸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대퇴고 갈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고관절 쪽에 껴져 있는 대퇴골이 뒤로 들립니다. 다리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짧아진 다리로 바닥을 딛기 위해서 짧아진 다리로 바닥을 딛기 위해서 장골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골반 뼈를 끌어내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늘어나고 아래쪽으로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왼쪽 옆구리 허리가 더 폭이 넓습니다. 이게 되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왜? 우리는 모두 다 중력 위에 서서 살고 있고 우리의 심장은 보통 왼쪽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장이 바로 변형의 원인이고 중력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중력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우리 몸에 흐르는 중력의 축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심장과 중력의 힘이란 아이가 그렇게 클까요? 물론 크긴 하죠. 뭐 지구 전체에 퍼지는 힘이고 내 몸 전체에 퍼지는 힘이니까 그렇긴 한데 되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큰 힘이란 건 굉장히 강한 압력을 많이들 느끼시는데 그런 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큰 힘이 필요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척추가 우리 몸에 흐르는 중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력의 힘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즉, 이 흐름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져오는 것이 교정의 1차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지로 갈게요. 자, 힘의 축, 중력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상지에서는 이렇게 그 심장이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고 이제 장골 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장골을 벗어나면 있는 뼈가 바로 다리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 쪽을 타고 그대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다리는 오다리 형태가 되고요. 오른쪽 다리는 이 힘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발을 밀어내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오히려 무릎이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X형 다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근데 이건 과했을 때 얘기고 그 오른쪽 다리가 좀 더 반듯한 모양처럼 보이게 되고 왼쪽 다리는 그 안쪽으로 좀 휘어진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장골 높이를 맞춰서 보게 되면은 다리가 오히려 뒤쪽으로 들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짧아지는 다리는 왼쪽 다리예요. 그리고 발이 다 땅에 닿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다리가 왼쪽 다리가 짧아졌으니까 장골을 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이 땅에 닿아 있을 때는 골반이 왼쪽으로 확 기울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마도 대퇴골두도 기울어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변형을 한번 봤고요. 여기에다가 저항력 힘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양쪽 앞꿈치, 네, 무릎 바로 위쪽, 그 다음에 허리, 목, 정수리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다 삐뚤어져 있긴 하는데 원래 그었던 중심축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죠. 그리고 이 모습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네요. 턱이 들려서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고 등은 구부정해져 있고 허리 꺾이고 골반은 전만돼 있고 다리는 무릎이 늘려서 오다리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눈은 어쨌든 여기 있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살짝 내리 깔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턱은 흉골이 아니라 흉곽 끝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흉곽은 여기 흉골 끝에서부터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발등 쪽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찍었던 그 노란색 저항력 힘 선을 찍어 보면은 발등, 무릎 바로 위, 그다음에 허리, 목 다 원래는 발등서부터 사선으로 연결됐었는데 완전 다 틀어져 있죠.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저항력이 와해돼 있다. 즉 이 말은 저항력이 상실돼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목 부분과 허리 부분이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포인트도 없고 위에서 뭔가 연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여기는 커브가 생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즉 디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쪽은 위에서 그냥 중력 힘이 수지로 빵 하고 떨어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힘이 그대로 뒤꿈치 쪽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뒤꿈치 쪽에 더 많이 눌리다 보니 발 앞쪽은 힘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앞꿈치로 바닥을 디뎌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힘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3kg에서 4kg 정도 무게가 되는데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머리가 점점 앞으로 돌출될수록 작게는 3배에서 가장 크게 12배까지 는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30kg 이상 되는 무게가 되게 되는데 이게 그대로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목과 허리가 남아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디스크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거북목 되고 일자목 되고 허리 디스크 뿐이겠어요. 협착도 일어날 거고 아무래도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뭐 한쪽에는 힘이 더 세고 한쪽에 힘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측만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교정 같은 경우에는 앞꿈치를 써서 몸을 살짝 뒤쪽으로 밀어 올려주고 무릎에 가한 압력은 낮춰주고 그래서 무릎에 힘을 빼라는 이야기를 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점점 이렇게 세워주는 과정을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정이란 것은 일단 강사 입장에서는 중력과 심장이라는 힘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골격의 연결성과 이 중력과 심장이라는 힘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운동을 시킬 때는 무슨 운동을 얼만큼 시키고 뭘 하기보다는 무엇을 하든 어떻게 시킬까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항력이란 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측면과 정면을 같이 보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그대로 연결돼서
그 정수리 쪽으로 뻗어 올라가지만 정면에서 보게 되면 발 앞꿈치는 모을 수 있어요. 근데 허벅지는 모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린 허벅지가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좌우 허벅지 수뼈는 거의 붙는 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허리는 지점이 하나고 목도 지점이 하나고 그래서 그 다리 있는 부분만 그 저항력의 힘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정이라는 것을 할 때 사실 저는 교정이란 말보다는 그냥 몸을 좀 더 바르게 쓴다,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표현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저항력의 포인트를 최대한 중심축으로 모아주면서 하게 되면 굳이 내가 막 이를 악물고 힘을 쓰지 않아도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큰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쓰는 힘의 그 크기에 비해서 내 몸의 무게는 상당히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 모으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익숙한 분들은 정말 다리 모으는 것 자체가 저걸 왜 못하지 할 정도 별게 아니지만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 다리 모으는 것만으로도 몸이 막 부들부들부들 떨리고 막 근육통 앓으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세적으로 들어가면은 내 몸을 좀 바르게 틀어진 몸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몸을 늘려주셔야 돼요. 신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걸 정말 열심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꿈치, 허벅지, 허리, 목, 그 다음에 정수리 연결되는 이 저항력 선, 즉 발끝서부터 머리끝까지 최대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앞꿈치랑 허벅지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허리랑 목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대신에 허리 뒤쪽으로 가서 등, 여기가 흉추 7번이고요. 목이 아니라 목 뒤쪽으로 쭉 올라가서 두개골 밑에 천추, 축추가 있는 부위인데 천추, 축추는 경추 1번,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우 두근이라는 그 자그마한 그 근육들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그대로 차례로 쭉쭉쭉쭉쭉 연결해서 최대한 늘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주로 이제 원래 앞꿈치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다 사용해주면 좋지만은 여기까지 연결하는 게 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그 중간에 흐름이 많이 끊겨요. 그래서 최소한 허벅지서부터 두개골 밑에 부분까지는 연결해서 움직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앞면과 후면을 다 늘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누구나 다 알고 할 줄 아는 동작입니다. 거기서 좀 더 디테일을 잡아가시면 되세요. 자, 뒷면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최대한 내리는 동작. 우리 왜 유연성 테스트 할 때 이 동작 많이 하죠? 그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 포인트점을 그러니까 앞꿈치서부터 머리 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잡지 않고 이렇게 뒷면을 늘릴 때는 허벅지를 포인트로 잡습니다. 허벅지를 포인트로 잡고 엉덩이를 지나서 머리 뒤통수 쪽으로 최대한 늘려주고요. 허벅지를 포인트로 종아리에서부터 발 앞꿈치, 그러니까 뒤꿈치 지나서 앞꿈치까지 늘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이 허벅지 저항력 포인트점, 이 포인트점을 모아주지 않으면, 즉 다리를 모으지 않으면은 매우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으면 골반을 조여주게 돼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해줘요. 그리고 골반은 일반적으로 전만이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골반이 전만되면 장골릉 위쪽이 앞으로 쏠리고 좌골 쪽이 뒤로 가게 되면서 항문이 뒤쪽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원래 꼬리뼈가 있어야 될 위치에 항문이 오게 되면서 우리가 뒤로 항문을 열고 다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모으고 상체를 숙이게 되면 어쨌든 골반이 앞으로 숙여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항문 쪽이 하늘로 열려요. 요거를 가볍게 가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힘을 써서 꽉 담으려고 하면 안 되세요. 왜냐면 우리는 연결성과 지속성을 함께 가져가는 몸을 바르게 쓰는 방법을 운동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연결성과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속성과는 완전히 상반된 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힘이 꽉 들어가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몸을 좀 바르게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이제 앞면을 늘려주게 되면 상체를 뒤로 젖히면 되는데 이렇게 상체를 뒤로 젖히실 때 많이들 허리를 꺾으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이 자세를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허리를 더 꺾어서 허리를 더 안 좋아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연결성이 없어서 그래요. 상체를 뒤로 할 때는 그 아랫등, 등 아랫 부위에 포인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 전면 쪽에 이 등 쪽에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그대로 앞으로 가면은 이 가슴 부위예요. 명치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포인트를 두시면 되세요. 허벅지를 모은 상태에서,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명치 쪽으로 혹은 등 아래쪽으로 사선 일직선으로 쭉 뻗어 나와서 나머지는 그대로 툭 뒤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연결되면서 허리를 더 펴주게 됩니다. 몸을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자세들을 정글 자세를 하시든 아니면 뒤로 젖히는 자세를 하시든 연결성을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를 다 잡고 나서 이 자세 지금 나 되게 잘한 것 같아 하고서 끝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운동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 몸을 바르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세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내 마음이 만족했어 하고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꽉 써가지고 한순간에 딱 만족감을 느끼고 말려고 하면은 그런 식의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몸을 바르게 쓰고 내 몸을 좀 더 교정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1짜리 힘, 10짜리 힘이 아니라 1짜리 힘을 계속해서 1 하고 계속해서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끝점에서 시작점으로 계속해서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를 잘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동작만 제대로 잘 꾸준히 하셔도 교정 효과 꽤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군살 정리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살찌신 분들도, 특히 살찌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가 많이 꺾여 있고 골반 전만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어머니 전신 사진, 그래서 5월 19일서부터 이제 8월 초까지 어떻게 변해됐는지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